네, 이번 순서는 오늘부터 새롭게 선보이는 코너 육아 트렌드 핫이슈입니다. 벌써 세련미가 물씬 풍기지 않습니까? 네, 눈치채셨어요? 육아 트렌드 핫이슈는 한마디로 말해서 잡지로 보는 최신 육아 정보입니다. 최신 육아 트렌드에 대한 궁금증은 모두 나에게 맡겨라. 육아 전문 월간지 마멘 앙팡의 이은성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 소개가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첫 시간인데 네. 어떤 주제로 엄마들의 고민을 해소해 주실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네. 네, 일단 오늘 첫 시간인 만큼 엄마들이 가장 이제 관심 있어 할 만한 주제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최근에 이제 건강 이슈 쪽으로 하면 뭐니 해도 이제 신종플루인 것 같아서요. 그렇죠. 근데 사실 작년에 이제 막 화제가 됐을 때보다는 지금 사실 좀 약간 좀 주춤해졌어요. 네. 타미플루 이제 그 처방도 받게 되면서 근데 또 최근에 좀 유명한 연예인들이 잇따라서 쓰러지고 입원을 하고 그러면서 좀 다시금 관심이 이제 있어지는 것 같아서 그 신종플루랑 관련해서 이제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마멘앙팡에서 이제 지난해 10월호에서 이제 특집 기사로 그 보약 엄마표 보약부터 이제 시판 보약을 보약 먹이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특집 기사를 한번 했었고요. 네. 그리고 12월호에서 이제 초유 성분으로 만든 제품들에 대해서 이제 특집으로 한번 다뤘었는데, 요게 이제 신종플루가 이제 화제가 되면서 엄마들이 이제 근본적으로 면역력을 키우는 것이 대안이다. 그래서 면역력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많이 이제 초유 성분 제품들이랑 보약이 이제 불티나게 팔려나가고 있는 그런 추세거든요. 그래서 이왕 먹일 거면 좀 제대로 먹여라 하는 저희 취지에서 좀 저희가 이제 이게 면역력을 어떻게 높일 수 있고 그다음에 어떻게 엄마들이 먹여야 되는지 그런 방법들을 준비를 해서요.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저희가 이제 건강한 가이드라인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아무래도 기자들이 직접 취재한 내용이다 보니까 더 믿을 수 있는 그런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신종플루는 물론이고 요즘 이렇게 추운 날씨 때문에 아이에게 보약 한 첩 해주려는 부모님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 약 먹이는 거 효과가 좋은 시기와 방법을 택하고 싶어지는데요. 어떻게 좀 적당한 시기가 따로 있나요? 일단은 생후 6개월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생후 6개월 정도가 되면 이제 엄마로부터 모체로 받은 면역력이 이제 떨어지기 때문에 외부 자극에도 굉장히 민감해지고 또 그러면서 이제 감기 같은 잔병 치레 같은 게 굉장히 늘어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소아한의원에서 이제 생후 6개월부터 보약을 먹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때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통 첫돌 보약이라고도 많이 또 먹이잖아요. 근데 이제 돌을 전후해가지고 이제 걷기 시작하잖아요. 이제 걸으면서 이제 활동량이 늘어나니까 어른이 이제 피곤하면은 보약을 찾듯이 아이에게도 이제 활동량이 늘어나면서 보약이 이제 많이 필요한 시기로 이제 꼽히고 있습니다. 보약에는 자주 쓰이는 그런 약재들이 있잖아요. 이 약재별로 대표적인 효능과 또 구입 요령을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한의원에서 아이 보약에다 많이 쓰는 약재들을 중심으로 제가 이제 선택 요령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보통 이제 감초라는 약재를 되게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감초라는 거는 이제 위를 보하고 폐를 건강하게 하는 약재여서 이제 기침이나 열감기에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약재인데요. 요거는 이제 보통 약재를 하면 이제 국산이 좋다고들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감초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양이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시중에서 유통이 되는 거는 이제 중국, 몽골, 러시아 이런 데서 수입한 것들이 굉장히 많고요. 이제 원산지에 상관없이 이제 좋은 감초를 고르는 요령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감초는 이제 단면의 색이 노랗고 그다음에 쉽게 부러뜨릴 수 있을 정도로 퍼석한 느낌이 나는 게 굉장히 좋은 약재로 이제 꼽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나치게 크기가 크다거나 뭐 둥글고 그리고 노랗다면 또 레몬색이 나는 거는 좀 좋은 약재가 아니까 그런 건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녹용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어른도 그렇고 아이 약재도 그렇고. 그래서 녹용 역시 이제 그 몸의 기혈을 빠르게 보강을 해주고 소화기나 이제 호흡기, 성장을 돕는 약재와 함께 먹이면 이제 이 약재들을 효능을 높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약재입니다. 그래서 녹용도 대부분 이제 러시아랑 뉴질랜드에서 수입을 많이 해요. 국산보다는. 그래서 대체로 이제 뉴질랜드보다는 러시아산이 좋은 약재로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근데 녹용 같은 경우는 이제 통째로 사슴 고개 통째로 오지 않고 이제 절단된 상태로 이제 많이 이제 수입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원산지보다는 사실 건조 상태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말랐거나 혹은 너무 많이 축축해서 비릿한 뭐 그런 냄새, 부패한 냄새가 나는 거는 피하시는 게 좋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해주신 약재들 이외에도 요즘 시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게 홍삼이지 않습니까? 뭐 사탕으로 만든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 홍삼은 모든 아이에게 먹여도 무관할까요? 일단은 보통 우리가 인삼 같은 경우에는 뭐 열이 많은 사람은 안 되고 그런 얘기들이 좀 있잖아요. 근데 홍삼에 대해서도 사실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믿을 만한 정보로서는 이제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이제 고시를 한 게 있어요. 그래서 홍삼의 효능이라는 걸 이제 고시를 했는데요. 거기서 이제 홍삼이 원기 회복, 그리고 면역력 강화, 뭐 자양 강장, 피로 회복 이런 효능이 있다고 일단 고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아이용 시판 보약들 있어요. 그러니까 소아 전문 한의원에서 내놓은 뭐 함소아의 홍키통키 같은 제품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관장에서도 아이용 홍의장군이라고 또 아이용 홍삼 제품을 또 따로 만들었어요. 그런 것처럼 이제 뭐 이제 아모레 퍼시픽이라든지 보령약품이라든지 그래서 이름도 굉장히 토마스와 홍삼 친구라든지 이렇게 재미있게 붙여가지고 이런 시판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이런 아이용 보약 제품들이 대부분이 홍삼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유가 일단은 이런 효능 같은 것들은 이제 정부에서도 고시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소화 흡수율이 높아가지고 이제 누구라든지 잘 소화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게 전제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아이에게 딱 맞는 약재도 찾았겠다. 이제 구입하는 일만 남았는데요. 직접 약재 시장에 가서 구입을 해야 하는 건가요? 요거 여러 가지 루트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직접 몇 달 전에 여러 가지 이제 시장에도 가보고 인터넷으로도 사보고 이렇게 직접 체험을 해봤는데요. 그 결과 약재라는 것이 사실 고르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제 약재를 산다고 하면 약재 시장을 먼저 떠올리는데요. 약재 시장이라는 건 굉장히 좀 약간은 좀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초보자한테 가장 어울리는 거는 이제 직거래 쇼핑몰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제 그게 이제 약재 재배 농가랑 이제 소비자랑 직접 약재 재배 농가에서 판매하는 것들을 인터넷에서 판매하고 있는 것들을 이제 직접 살 수 있는 그런 사이트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데서 판매하는 것들이 이제 대부분 이제 GAP라고 하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이제 우수 농산물 인증을 받은 제품들을 위주로 이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정보가 없는 이제 소비자 초보 엄마들이라도 좀 믿을 수 있는 그런 쇼핑몰이고요. 예를 들자면 이제 생약협회에서 운영하는 쇼핑몰이라든지 우체국에서 운영하는 쇼핑몰, 그다음에 정보화 마을이라는 또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이트들 이용하시는 것이 이제 초보 엄마라면 가장 이제 무난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금 더 다양한 종류 이런 데서 판매하는 것은 이게 그렇게 다양하지가 않아요, 사실. 그래서 조금 다양한 종류를 좀 원하신다면 이제 오프라인 매장을 들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이제 농협에 있는 뭐 하나로 마트 그런 데도 그렇고, 그다음에 한의대 전국에 이제 한의대 근처에 이제 한약방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시면 이제 한약사와 상담을 하면서 그다음에 소량으로 구입을 할 수 있어서 좀 좋고요. 그다음에 약간 이제 약재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고 몇 번 집에서 좀 해본 엄마라면 그러면 이제 약재 시장을 권해드립니다. 약재 시장을 권해드리는 거는 일단은 가격이 싸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서울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경동시장을 전국에 이제 약재 시장이 있는데 경동시장을 많이 대표적으로 꼽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우리가 약재 고르는 방법하고 구입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 보약만큼이나 아이들의 면역력 강화에 좋은 것이 초유라고 알고 있어요. 초유와 면역력 강화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일단은 초유라는 거는 이제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태어나가지고 이제 엄마가 출산을 해서 가장 먼저 나오는 모유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보통 초유에는 세균이라든지 바이러스, 독소 등을 이제 막아주는 항체 단백질, 면역 글로불린을 비롯해가지고 이제 뼈, 근육, 신경 등의 생성과 유지에 필요한 이제 성장 인자들이 이제 굉장히 풍부하다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초유라고 하면은 이제 엄마의 젖을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이제 사람의 초유보다 젖소의 초유에 월등히 많은 면역 성분이 사실 젖소의 초유에 월등히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젖소의 이제 초유가 이제 분자 구조가 사람하고 사람의 초유하고 비슷해가지고요. 특이 체질을 제외하고는 우리 몸에 이제 아무런 부작용 없이 흡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초유 성분 제품들이 이제 젖소의 초유로 만드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고요.